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때이른 여름으로 부쩍 늘어난 물놀이 인파, 수상 안전에 대한 조기 교육이 시급합니다. 1.8%에 그치고 있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도민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이야기입니다. 노선 개편이 추진 중인 전주권 대중교통, 편리하고 효율적인 노선 가능할지 진단합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고 오후 한때 비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계곡과 하천에 물놀이 인파가 많이 몰렸습니다. 일찍 시작된 여름에 물놀이 사고도 증가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사고 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119 안전체험관이 인기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출할 수 있겠죠? 자, 탈출! 그렇지! 오! 잘했어. 침수되는 배에서 탈출해 바다로 뛰어드는 체험. 간접 경험이지만 깊은 물속으로 몸을 던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괜찮아.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물웅덩이에서 물놀이 사고의 위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갑자기 내린 비로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날 때의 상황은 아찔합니다. 직접 들어가서 구조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인근에 쉽게 구할 수 있는 페트병과 아이스박스 등 도구를 활용해 익수자를 구하는 연습까지.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 물놀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여름철에 애들하고 물놀이를 많이 하는데 항상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직접 체험해보니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임실에 마련된 전북 119 안전체험관은 6,600제곱미터의 공간에 8개 체험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지난해 15만 8천여 명이 다녀간 데 이어 올해도 예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물놀이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안전사고 예방 요령이라든가 사고 수칙을 이곳에 꼭 방문해서 한 번쯤은 익히고 6월부터 내리쬐는 폭염으로 여름이 부쩍 빨라졌음을 실감하는 요즘. 각종 물놀이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진 만큼 안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내년 2월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앞두고 전문 금융인력을 양성하는 금융종합대학 유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올해 연기금이 500조 원을 넘었고 오는 2040년 2,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금운용 전문 인력만 2,000명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라북도 역시 전주를 서울과 부산에 이은 국내 3대 금융도시로 육성하고 서해안 금융허브로 키워나갈 계획이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할 대학 유치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김생기 정읍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3월 김 시장이 산악회 등반 대회와 음식점에서 총선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20대 총선에서 현직 단체장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20대 국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 33명은 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고 검정제로 회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은 표 대결을 불사하고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서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8살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특히 도내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매우 드문 편인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8년차 회사원인 김태훈 씨의 하루 일과는 여느 직장인과 다릅니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아들을 챙기고 가사일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중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로 소홀해진 가정에 충실하고 아이들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 만족감은 큽니다. 문방구도 갔다가 같이 골목도 돌아갔다가 이야기도 했다가 오늘은 어떤 친구랑 있었는지 얘기도 하고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죠. 법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도내에서 남성 육아휴직은 좀처럼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남성 육아휴직자 4,800여 명 가운데 전북 지역은 고작 1.8%인 88명에 그쳤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20에서 40대까지의 도내 남성 인구가 12만 5천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사업주를 위한 각종 지원금과 대체인력 채용 대행 서비스까지 마련돼 있지만 근로자들이 신청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아무래도 있고 그동안에 쓰는 사람도 없고 회사에서 그 고지를 안 해주더라고요. 뭐 육아휴직 써라 뭐 그런 말. 이에 반해 지난해 여성 육아휴직자는 남성의 20배인 1,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데요. 사업주가 불허하면 남녀 고용 평등과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의 정착을 위해 사업체에서 육아휴직 희망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제도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도내 각 시군들은 쓰레기 처리 비용에 비해 이용자의 부담이 적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제히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리터 기준 도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평균 가격은 304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보다 66% 수준에 그쳐 저렴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삼계탕이 이달 말 첫 중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업체인 참프레가 가공한 800g 용량의 삼계탕 6,000개가 중국 수출을 위해 오는 29일 군산항에서 선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삼계탕의 중국 수출은 이번이 처음으로 참프레에 이어 하림 역시 조만간 삼계탕을 중국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을 맞아 먹는 물 수질 관리가 강화됩니다. 전주시 맑은물 사업소는 고온다습한 기후의 영향으로 수인성 질환과 2차 오염 발생이 우려되면서 냄새 우려에도 불구하고 잔류염소 농도를 평소보다 4배가량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또 배수지 유입부와 유출부, 관말 수도꼭지 등 12곳에 대해 철과 아연 등 우려 항목 11개를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대구 지역의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 출신의 가수 고 김광석이 마치 살아 돌아온 것처럼 관객 앞에 서게 됐습니다.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생전 공연 모습이 보관돼서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 MBC 김은혜 기자입니다. 영원한 가객 고 김광석이 관객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기타를 치고 하모니카를 부르며 열창하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에 그 감회스러운 내용들이 뜻깊게 마음에 닿아와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등병의 편지, 서른 즈음에 등 김광석의 노래 3곡과 관객들과 나눴던 육성이 담긴 20분가량의 홀로그램 영상은 16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완성됐습니다. 대역 배우를 촬영한 실사본에 컴퓨터 그래픽을 입혀 김광석의 생전 이미지를 합성했습니다. 고인을 홀로그램으로 복원한 사례는 마이클 잭슨을 비롯해 세계에서 4번째,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앞으로 그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또 옛날 분들을 다시 살려내서 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김광석 홀로그램 콘서트는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대구 대봉동에 조성된 김광석길의 한 소극장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살균 소독이 실시됩니다. 전주시는 단독주택에 배치된 개별 용기 6만 8천여 개에 대해 주 3회 수거시마다 분무기를 활용해 살균과 소독을 하고 60리터 이상 대형 용기는 전용 세척 차량을 이용해 월 2회 이상 세척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또 주요 도로변 대형 수거 용기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청결과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실내체육관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과 유지 보수가 진행됩니다. 전주시는 프로농구 2016-2017 시즌을 앞두고
전주 실내체육관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시즌이 시작되는 9월까지 보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전주 실내체육관은 지난 2014년 정밀 안전 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았으며 2001년부터 KCC 프로농구단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형 어린이집 11곳이 추가로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한 26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 이달 말까지 평가를 거쳐 11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3년간 매달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되며 현재 도내에는 91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 논란과 관련해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이 청장은 오늘 오전 전북도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삼성의 MOU 체결이 LH 본사 유치 실패에 따른 정치적 꼼수였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청장은 5년 전 삼성과 총리실, 전라북도 등이 MOU를 체결할 당시 국무총리실 새만금 사업 추진기획단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가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습니다. 확대된 공공대여소는 덕진공원과 전주역, 종합경기장 등으로 운영은 사회적 기업인 착한 자전거가 맡습니다. 공공자전거 대여는 기본 1시간 이용에 2,000원으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올해 언론 기사에 가장 많이 오른 기사 제목은 가습기 사망 사고를 비롯해서 4.13 총선과 여소야대, 산업 구조 조정과 재벌 비리 등 많이 있습니다만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기도를 지나면서도 걸러지지 않는 채 폐에 도달하는 미세먼지 때문에 대기 환경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 지역도 결코 미세먼지의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보니 모두들 심각성만 걱정한 채 차일피일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자동차의 운행을 줄이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의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대중교통 노선은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승용차가 20여만 대를 넘고 있는데 이는 노약자와 학생들을 제외하면 거의 차량이 있는 셈이어서 러시아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상습 정체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외 지역에서 도심지로 향하는 시내버스 간선 노선의 개선과 함께 도심지 내에서도 간선 노선과 지선 노선으로 나누어 운행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사실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일반 시내버스들은 간선 구간을 운행하고 마을버스들이 지선 구간을 순환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의 경우 현재 완주군과 공동으로 노선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존 개편안의 재탕이 아닌 확실한 변화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홍보도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대기의 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것은 가장 시급히 서둘러야 할 일인 듯합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보겠습니다. 네, 백제대로 화산체육관 방향인데요. 월요일 출근길을 앞두고 아직은 교통 상황 원활합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으로 시야 확보에도 문제가 없어 보이죠. 아침 기온 21도로 현재 선선한 편이지만 낮에는 30도를 웃돌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상황이었습니다.
김제시 마을 자원을 활용한 마을 학교가 아이들은 물론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구룡천을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합니다. 이 밖에 시군 소식 유령 기자입니다. 김제시가 김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김제마을학교가 초등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3년째 운영 중인 마을학교는 관내 초등학생들이 마을별 특색 있는 농촌 체험을 하는 것으로 올해는 10월까지 1,200여 명의 학생들이 불양면 벽골제 마을 등 5개 마을과 3개 농장에서 감자 캐기와 벽골제 탐방, 황토 염색 등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농촌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상품화해서 지역사회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우리 지도사업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은 2017년 환경부 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원 사업으로 구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구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경천면 오복교에서 고산천 합류 지점까지를 대상으로 오는 2017년부터 60억 원을 투자해 생태습지 조성과 어도 개량을 통해 하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노고단 식품 등 17개 기업과 여성친화 일촌 기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여성친화 기업들은 여성 인턴 채용 시 1인당 300만 원과 환경 개선 사업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센터는 직업훈련 등을 통해 기업체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임실군이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작업 대행작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농작업 대행작업단 추진을 위해 올해 보리 전용 수확기와 옥수수 조사료 수확 작업기 등 8종 총 16대의 농기계를 구입했고 손실률이 30% 이상인 보리 수확의 어려움 해결은 물론 수확량 증가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정밀 진단 비용이 지원됩니다. 익산시는 관내 소아아동병원 4곳과 치과의원 54곳 등 협약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경우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는 성장기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문진이나 진찰,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연극협회는 내일부터 이틀간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고은 시인의 만인보를 무대에 올립니다. 완주 산단 근로자와 주민들을 위한 별밤 콘서트가 모레 둔산공원에서 열립니다. 작은 영화관 기획전이 내일부터 24일까지 김제 올망졸망 지평선 시네마에 마련됩니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온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앙상블 디토의 10번째 공연이 오는 23일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여류 시인 매창을 소재로 한 창작 무용 서사극이 24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예비 여성 창업자를 위한 공개 특강이 내일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됩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는 23일 김제시청에서 탤런트 오영실 씨의 초청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고용의 미스매치 완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전북 지역 고용 전략 개발 포럼이 내일 중화산동 라루체에서 열립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지역 리더 워크숍이 내일부터 이틀간 대명 리조트 변산에서 열립니다. 한국 강예날 완주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늘부터 한 달간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0도, 남원 31도 등 28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